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경매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경매 물건에 대해서 보자면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현재 감정 가격은 8억 원으로 나와 있고요. 1회 유찰되어 5억 6,5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로드뷰를 통해서 현장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치를 보시면 SBS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요 밑에가 A단지고 B단지, C단지, D단지가 있는데 B단지 안에 있는 포스필 타운입니다. 보시면 제일 안쪽에 위치한 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드뷰를 보시면 바로 이 주택입니다. 지금 3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하 1층, 1층, 2층, 2층으로 이루어진 주택입니다. 지하 쪽에는 지금 차고로 보이는 곳이 있고요. 그 옆에 입구, 그리고 옆에는 지금 창문이 있는 걸로 봐서는 창고인지 방인지 모를 공간이 지금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고 다시 경매지로 돌아가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택이고요. 토지는 122.82평, 그리고 건물은 75.52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5억 6,500만 원에 나와 있고요.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임차인과 등기부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지금 2명 있습니다. 박땡땡씨와 최땡땡씨가 있습니다. 1층과 2층을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각각 사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밑으로는 등기부 등본을 보겠습니다. 주택이다 보니까 집합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각각 따로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2017년 3월 30일에 원당 시협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가장 시기가 빠른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저당권과 임차인을 비교해서 또 누가 우선순위를 가지는지 봐야 합니다. 지금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다 2021년입니다.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네요.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임차인이므로 보증금을 전액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명도 대상이기 때문에 입찰자의 입장에서 임차인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근저당권 역시 똑같습니다. 경매 매각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이 근저당권을 포함한 후순위 권리들도 전부 소멸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상 떠안아야 할 권리도 없는, 권리상 하자가 없는 물건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등기라는 문구를 보면 우선 많은 분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가등기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보자면 본등기를 하기 전에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때 요건이라는 것은 대부분 잔금입니다.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해두는 예비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매매를 예약하는 등기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가등기는 독특한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고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매매를 하기 위한 가등기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는 가등기, 이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의 가등기냐에 따라 입찰자가 인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에는 어떤 목적의 가등기인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 목적인지 담보가 목적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구분을 해야 인수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을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가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혹은 배당을 요구했는지입니다. 여기서는 가등기권자가 보시면 이미 경매, 백땡땡씨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로 볼 수 있습니다. 가등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등기에 관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따로 가등기에 관한 영상을 제작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넘어가는 이유는 가등기가 후순위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상 권리를 보면 근저당권이 가등기보다 날짜가 빠릅니다.
그러므로 가등기는 근저당권의 후순위이기 때문에 가등기가 가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매 매각 절차로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가등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가등기로 인해서 입찰자들이 이 물건을 꺼려서 입찰을 피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근저당권은 미래에 발생할, 지금 2017년인데 2021년 미래에 발생할 가등기를 예측할 수도 없는데, 이 가등기로 인해서 입찰자들이 입찰을 꺼려 한다면 이 근저당권의 채권 보장에 위협이 되고,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는 소멸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임차인을 지금 보시면 전입시가 비슷합니다. 2021년으로. 그리고 이 날짜도요, 가등기가 설정된 이후에 지금 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배당 요구도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임차인이라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 사항을 보면 직접 만났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거주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도 지금 이러한 조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임차인은 실제 임차인이 아닌 가장 임차인의 느낌이 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실제든 아니든 명도 대상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럴 수도 있겠다는 느낌은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을 한번 볼게요. 참고사항을 보시면, 자, 위반 건축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적이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 위반 건축물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같이 경매 입찰에 있어서 중요한 이런 요소들은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에 자세하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경매 입찰하기 전에는 반드시 꼭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위법 사항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적이 있음, 이런 문구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축된 부분이 지금 지하 1층에 66.54제곱미터입니다. 지금 건축물 대장을 보면 지금 노란 딱지,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가장 밑에 마지막에 2016년 12월 7일 건축과 위법 사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지하 1층 66.54제곱미터, 이렇게 확인까지 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건축물 대장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떤 부분이 위반인지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정평가서를 볼 것입니다. 감정평가서를 보시면요, 지금 건물 개왕도 및 내부 구조도를 보면 지층 지하 부분입니다. 지하 부분에 보면 여기가 우리가 아까 로드뷰로 봤었던 차고 부분입니다. 차고 부분이고 그 옆에 입구 부분인데, 여기 보이는 기역 부분 있으시죠? 기역 부분에 아까 제가 창고인지 방인지 모를 공간이라 했던 이 부분, 빨간 점선 기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주택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원래 사용되면 안 되는 부분인 겁니다. 불법으로 중축했다는 겁니다. 로드뷰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자면 지금 차고 옆에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지금 불법 증축된 부분이고요. 이 위반 건축물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이는 것과 같이 어떠한 것을 위반하였는지에 따라서 이행강제 금액은 다르지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회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반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은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입찰은 힘들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자 없이 저렴하게 받아갈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권리에 대한 분석을 마쳤고요. 주변 입지와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꽤 많은 대규모 주택단지입니다. 그리고 주택단지를 빠져나와서 큰 도로로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사진과 로드뷰에 보이는 것 같이 대부분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공장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듯 하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멋진 주택가들이 숨겨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뭔가 인프라가 사실상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 입지만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주변을 넓게 보면 큰 호재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도로를 타고요. 쭉 위로 올라가다 보면 자, 운정 신도시가 나옵니다. GTX-A 운정역이 지금 2024년 6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자면 3.8km,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GTX 운정역이 지금 개설 예정되어 있고, 이 주변을 보시면 많은 인프라와 학군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습니다. 아울렛도 있고, 이 부지에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라는 종합의료시설, 혁신의료단지, 바이오 융복합단지 등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역시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호재들이, 많은 이야깃거리들이 나오고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금액적인 부분을 안 알아볼 수가 없겠죠. 자, 여기 보시면 주변에 거래 사례가 많습니다. 충분히 표본이 있고요. 20년도 이후 거래 사례만 가지고 온 겁니다. 노란색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가장 낮은 가격은 4.5억 정도부터 많게는 7.78억까지 있습니다. 대충 주변을 보면 평균 6억 중반대에서 7억 중반 이 사이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입찰가는 충분히 이번 입찰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위반 건축물이라는 큰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방안을 찾은 후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파주시에 위치한 주택 경매 물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